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복지론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 4주차 거 다 출력해서 갖고 계시지요? 강의 노트랑 그대로 진도는 나갈 거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물학적 노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물학적 노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신체 구조의 노화 현상입니다. 신체 구조가 이제 노화가 되는 건데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달라진 현상들이 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첫째는 골격입니다. 골격이 뼈 골절을 많이 입게 되고 연골 조직이 마모되면서 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뼈 골절은 뼈가 쉽게 부러진다는 거죠. 이 뼈 골절에 대해서는 뒤에 골다공증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연골 조직이 마모됐다. 이 뜻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 조직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마모는 닳았다라는 뜻이죠. 닳았어요. 연골 조직이 닳아서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데 우리 어머님들 보면 어디에 가장 통증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릎, 그 다음 허리, 무릎과 허리에 이제 통증이 심해서 약물 치료가 안 되면 수술까지 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피부입니다. 피부는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죠. 이 주름 생긴 그 자체가 탄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건데 실제로 20대 중반서부터 그 주름이 생긴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주름 생긴 걸로 봐서 저 사람 연령대는 대략 40대이겠구나. 저 사람은 50대 정도 되겠구나. 우리가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얼굴이나 이제 피부 주름을 보고 예측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주름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피부와 추위와 더위가 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 뜻은 온도 조절을 우리 젊었을 때는 조금 추워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조금 더워도 땀을 흘리면서 그 더위를 이겨내는데 비해서 나이가 들면 노화 때문에 아주 추위를 많이 타시죠. 더위보다도 그 뜻은 피부에 이제 지방이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추위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4월, 5월까지 속 내복을 벗지 못하고 그 추위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얼룩반점인데 다른 말로 검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어디에 이 얼룩반점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얼굴에도 생기고 손등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 곳곳에 얼룩반점이 생기는데 특히 햇볕에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얼굴이나 손일수록 얼룩반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아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장, 키입니다. 키는 이제 성장이 완성되는 20대 초반에 우리 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키가 이제 50세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세 이후부터 키는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무려 2.5cm까지 키가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키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키가 준다는 것은 뼈가 수축이 돼서 나타난 현상인데 키만 주는 게 아니라 손도 작아지고 발도 작아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신발이 이제 나이가 들면 발도 작아져서 신발이 헐떡거리고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건강검진을 가서 키를 재봤더니 제 키가 원래 160이었는데 1cm가 줄어서 159cm가 되었습니다. 이제 1.5cm가 더 줄겠죠. 이렇게 키가 준다는 것. 그 다음은 이제 모발입니다.
머리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흰머리가 생겨서 우리 염색을 하죠. 처음에는 조금 생긴 새치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머리카락 전체가 흰머리가 나기 때문에 염색을 안 하면 백발로 이제 우리 된 어르신들 많이 보셨습니다. 흰머리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대머리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 탈모는 여성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탈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는 머리 가운데부터 빠지느냐 아니면은 주변 머리부터 빠지느냐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머리숱이 우리 여성도 현저하게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치아입니다. 치아는 연령 증가와 함께 감소합니다. 치아가 빠지죠. 처음에는 풍치라고 합니다. 풍치. 치아가 흔들흔들해서 빠지면 이제 그 하나가 빠지고 나면 임플란트를 해서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체를 해주지 않으면 그 빠진 치아 바로 옆에 치아가 또 빠집니다. 또 그 옆에 치아가 빠지죠. 그래서 치아는 도미노 현상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도미노 현상 아시죠? 앞에 거를 탁 건드리면 뒤로 다 넘어갑니다. 치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가 빠지면 그 주변에 있는 치아가 모두 빠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풍치로 인해서 치아가 하나 빠지면 임플란트를 빨리 해서 넣어야만 그 옆에 치아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는 도미노 현상을 따른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 증가와 함께 치아가 빠지는데, 여러분들 2080 치약 다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은 그 치약을 쓰면 80대 나이에도 20개의 치아를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로 2080 치약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아 수는 치매의 유병률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었는데요. 치아 수가 작으면 그만큼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아와 치매, 뇌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한 거죠. 다음은 소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 기능은 이제 치아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씹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화시키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에서 우선 치아의 결손입니다. 여러분들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봉이가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 영화인데요. 마라톤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마라톤에서 1등하면 상금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기봉이는 굉장히 효자인데 시골에서 엄마하고 둘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속이 안 좋아서 늘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모시고 내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치아가 너무 없기 때문에 대충 씹어서 넘기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소화 위장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효자 기봉이는 엄마의 틀니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금을 타는 걸 목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이런 이제 효자가 하고 있는 일들을 위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치아가 개수가 적을수록 씹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냥 대강 씹어서 삼키니까 소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들면서 침도 분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 속에는 소화액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화액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벽의 탄력성 저하, 위산 분비량의 감소, 장운동의 저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통증과 이제 관절도 아프고 이러니까는
운동을 잘 하지 않죠. 사람 몸이 운동을 잘 하지 않으니까 장 운동도 많이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기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또 위장 장애가 초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식사량이 감소하고 젊은 여러분들에 비해서 식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양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또 밤에 늦게 주무셔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습관이 이제 불규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내용의 제한, 특히 시골에 사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있는 반찬 가지고 나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노년기 때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 내용이 또 제한되고 수분 섭취량도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년기 때 위장 장애가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속병이 났다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화제 먹는 것은 옆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호흡 기능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이제 호흡 기능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폐활량은 20세 이전부터 연령 증가와 함께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세가 폐활량이 가장 좋은 나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이 들면서 폐활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폐에 남아있는 잔기량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데 노년기의 호흡기 기능은 떨어지고 그래서 호흡기 질환의 발병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 잔기량이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노인들은 이렇게 뭐 유산소 운동 굉장히 권장이 되고 있지만은 자전거 타기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에 남아있는 잔기량은 나이 들면서 증가했는데 호흡 기능은 저하되고 그래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때 흔히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 손꼽으라고 하면 폐렴과 천식입니다. 이렇게 천식은 숨 쉴 때마다 쌕쌕 소리 나는 거 다 아시죠? 뭔가 좀 폐에 남아있는 듯한, 뭔가가 남아있는 듯한 이런 소리를 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는 이제 폐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난 거고, 이 폐렴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년기에 직접 사망 원인의 1위가 폐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호흡 기능도 이렇게 낮아집니다. 다음은 이제 혈액순환 기능도 낮아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나이 들면서 혈관이 딱딱하고 두꺼워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온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온몸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 안에 피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피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피 안에 지방 성분이 너무 많아서 끈적거리는 피가 되는 것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고혈압은 고지혈증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하고 두꺼워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나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이 딱딱하고 두꺼워진 혈관이 뇌에도 혈관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뇌에서 그 혈관이 터졌을 때 우리는 뇌경색이다. 심근경색은 심장에도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혈관과의 문제인데 그게 바로 고혈압이고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때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먹기 시작하는 약이 혈압약하고 당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과 당뇨를 성인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60대가 되면 대부분 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면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체 기능의 노화 현상의 배설 기능입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방광벽이 두꺼워져서 요이, 소변 보고 싶은 이 느낌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비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십니다. 사실은
일반 성인이 하루에 8번 정도를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이 8번보다도 방광벽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고 가서도 시원하게 누지를 못하고, 그리고 방광 역시 수축이 돼서 방광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소변의 양이 여러분들처럼 많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방광이 차면 화장실 가고 싶은 걸 느끼고요. 그래서 8번 이상을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가 프로그램 때문에 외부에 나가게 되면 2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이 그만큼 노화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변비를 또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비가 심각해지면 우리가 변비약을 드리게 되고, 더 심각해지면 관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에 와상노인으로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이 변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장은 일주일에 한 번 해드리는데, 이 관장을 또 관장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게 또 습관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배설도 노년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자연적으로 우리가 없애게 해드리기 위한 것은 식사 습관, 당연히 식이섬유가 많은 이제 음식을 드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수분 섭취.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먹어야 좋다 하는데, 사실 2리터까지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2리터면 큰 PT병 하나인데, 그 PT병 하나에 물을 담아놓고 먹기 시작을 했을 때 밤에 자기 전에 그 PT병의 물이 다 없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마셨는지 PT병에 남아있는 수분을 보면 내가 오늘 하루에 섭취한 수분의 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분 섭취도 이제 변비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너무 적게 드시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노화에 따른 감각 변화 중에 시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은 제일 먼저 공부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시각입니다. 눈의 변화죠. 다 아시는 것처럼 원시안이 이제 먼데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것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보려면 돋보기 착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안경도 발달을 많이 해서 다초점 렌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데 것도 볼 수 있고 가까운 것도 볼 수 있게 렌즈가 이렇게 개발이 돼서 저 역시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시안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거고 질병으로 우리가 손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백내장과 녹내장은 노년기 때 나타나는 이제 질병인데,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백내장은 나이 드신 노인의 90% 정도가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험으로 아주 싼 가격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백내장은 뭐냐면 수정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뿌옇게 보이는데 수정체에 하얀색 막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레이저로 하얀색 막을 걷어내면 이제 새 세상이 나타난다라고 노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이렇게 수정체가 오래돼서 나이가 들어서 뿌옇게 하얀색 막이 생긴 거는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와 비례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이게 백내장 수술을 빠르게는 60세 정도부터 백내장 수술을 하는 분이 나타나고요. 70대, 80대가 되면 거의 다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내장 수술은 이제 기계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수술 받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이 녹내장은 다른 말로 눈의 암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녹내장은 눈의 이제 안압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져서 이제 결국에는 실명까지 초래하는 게 녹내장인데요. 만약에 이 녹내장에 걸린 환자가 당뇨에 걸려서 당뇨를 치료받고 있다. 그러면 당뇨로 인해서 실명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녹내장은 눈의 암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실명을 초래하지 이거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약도 그렇고 녹내장약도 그렇고 당뇨약도 일단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어야 되는 약 3가지 중에 3가지가 녹내장, 그 다음에 혈압, 당뇨 이 3가지 약이 이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황화현상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황화현상 괄호 열고 옐로잉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정체가 여러분들 하얀색 도화지를 햇볕에다가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누렇게 변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체가 나이가 들다 보니 누래져서 노란색 셀로판지를 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란색 셀로판지로 된 안경을 끼고 색깔을 보는 거예요. 노인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바로 황화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셀로판지를 끼고 색깔을 보게 되다 보니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별을 잘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별이 어려워서 그리고 색깔 구별이 이제 잘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옷을 보면은 빨강색, 굉장히 이렇게 색깔이 화려하고 짙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색깔이 아니라 노인들 눈에는 이런 색깔이 구별이 황화현상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한 색 옷을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화에 따른 감각변화 5번째는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감소해서 높은 조명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개봉관 영화관에 갔을 때 자리를 찾기 위해서 뒤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던 물체가 조금 있으면 내 눈이 적응이 돼서 자리를 잘 찾아서 가시죠. 그런데 노인들은 어두운 곳에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자리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뜻은 이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 감소하기 때문에 조명도가 높아야 환해야만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안방이나 주방이나 거실 같은 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여러분들 추석 때 가시게 되면 얼마나 빛이 환한 조명도가 얼마나 환한지 확인을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이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져서 자꾸 부딪히시죠. 그래서 집을 밝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밤에 외출을 하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청각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60%가량이 듣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의 절반 이상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청각이다라고 할 때는 주파수와 강도를 구분하는 능력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쉬운 말로는 가는기가 먹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하는데 원래 학문적 용어는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난청이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노인을 앞에다 대고 귓속말을 하면 거의 100% 오해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앞에서는 귓속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인성 난청이 있는 노인들한테는 그 큰 소리로 불러야 알아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노인성 난청이 있는 노인하고 대화하는 방법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성 난청이 있는 노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저 노인이 노인성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노인은 자기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씀하신다. 이거는 이제 노인성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청기 해드리는 데 가서 청력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난청이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피하다 보니 자기 존중감이 상실되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혼자만 자꾸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립에 따라서 이제 우울과 정서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인성 난청이 있는 노인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보청기입니다. 이 보청기를 끼면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고 싶지 않은 소리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발생하는 모든 소리가 보청기는 다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한테 보청기가 있는데도 왜 안 끼시냐 하고 물어봤더니 2시간 이상을 끼면 머리가 아파서 낄 수가 없다. 그래서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좋아하시는 드라마 볼 때만 보청기를 귀에다 꼈다가 다시 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또 이 보청기 끼는 것을 좀 꺼려하는 또 하나의 심리적인 이유는 보청기를 끼고 다니면 나는 노인이다 라고 광고하는 것 같아서 별로 보청기 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각이 우리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먼저 귀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보다는 왼쪽 귀가 더 먼저 나빠진다고 하는데 우선 여성보다 남성이 청각이 노인성 난청이 많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남성들이 젊었을 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소리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여성 할머니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이제 귀가 소리에 시달릴 경험이 별로 없었죠. 남성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노인성 난청이 먼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가 더 먼저 나빠진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오른쪽 귀, 왼쪽 귀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왼쪽 귀가 더 먼저 나빠지는 것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상 왼쪽 귀가 더 먼저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성 난청이 있는 노인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저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노인성 난청이 있는 노인한테 큰 소리로 부른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큰 소리가 아니라 저음입니다. 낮은 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정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보고죠. 얼굴을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나도 무릎을 꿇고 어르신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어르신이 서 계시면 나도 서서 그 다음엔 또박또박 그 얼굴을 눈을 마주치면서 또박또박 저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대화하는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두 사람이 1m 반경 안에서 그 다음에 아까 왼쪽 귀가 먼저 나빠진다고 했으니 오른쪽 귀에다 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노인성 난청이 있는 노인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보청기를 굳이 끼지 않아도 웬만한 얘기는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입안에 껌이 있다든지 음식물을 이렇게 씹어가면서 먹어가면서 말하는 것은 또박또박 발음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밑에다가 초록색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심. 성격이 우리 급한 젊은 사람들은 질문을 노인한테 하고 질문이
어르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도 전에 내가 답도 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노인과 대화를 하면 노인성 난청이 있는 노인하고도 웬만한 이야기는 다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